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8시간 잠을 자도 아침이 괴롭고 주말 내내 쉬어도 무기력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 어딘가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피로세포의 저자 이동환 원장은 이 상태를 세포 단위에서의 붕괴라 말합니다. 문제는 그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조차 정상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이미 세포가 먼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피로세포라 명명하며 이 세포들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진짜 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피로세포의 경고. 피로는 나약함이 아니라 세포의 경고다. 현대인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체력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에 있습니다. 피로세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사실 세포 단위에서의 에너지 생산 실패, 활성산소 축적,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사중고리로 설명됩니다. 특히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피로세포는 뇌, 심장, 간, 근육, 장기, 면역기관까지 온몸에 퍼져 증상을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집중력 저하, 잦은 감기, 만성 소화불량, 두통, 무기력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로는 결코 우습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다. 그렇다면 피로세포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동환 원장은 단언합니다. 회복은 가능하다. 그 첫걸음은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수면을 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수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블루라이트, 카페인,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수면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루틴을 제안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중단, 간접 조명 사용, 스트레칭, 독서 등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세포의 연료가 된다. 피로세포를 되살리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세포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사는 지나치게 정제되어 있어 에너지원은 넘치지만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보조인자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같은 보조인자가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피로, 무기력, 그리고 점차 진행되는 대사 기능의 붕괴입니다. 게다가 당분이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급상승시켰다가 급강하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더 큰 피로와 뇌 기능 저하를 불러오죠. 그래서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사 지침을 강조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항산화 식사로 전환할 것, 당 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것, 식사 중 단순당은 피하고 채소와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구성할 것, 특히 저자는 단 것을 먹고 졸리다면 이미 세포가 SOS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피로한 몸, 운동이 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할수록 가만히 쉬어야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동환 원장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회복법이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을 늘려주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활동이 더 적합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입니다. 햇볕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해 기분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단순한 걷기 습관 하나가
하루 에너지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장이 피로하면 뇌도 지칩니다. 장과 뇌는 전혀 다른 기관처럼 보이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를 장내축으로 설명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이 감소하고 이는 곧 우울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뇌가 맑고 뇌가 맑아야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에서는 장 건강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현미, 귀리, 채소 등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발효식품 자주 먹기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은 유익균을 공급하고 장내 염증을 줄입니다. 정제당과 공식품 줄이기 유해균의 먹이인 당분을 줄여야 장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지 소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과 에너지 수준 전반에 연결된 회복의 중심입니다. 감정의 고갈, 번아웃은 뇌의 피로다. 몸이 피곤한 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의 의욕조차 없을 때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감정 에너지의 고갈, 즉 뇌의 피로세포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특정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다. 일과 시작 전부터 탈진되어 있다. 주말을 보내고도 피곤함이 회복되지 않는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모든 것이 귀찮다. 저자는 이를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한 경우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핵심 습관이 바로 명상과 복식 호흡입니다. 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가라앉고 뇌는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를 쉬게 하고 세포를 재정비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회복을 위한 5가지 루틴. 피로세포는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복잡하거나 고가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1. 아침 햇볕 10분 산책.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하루 리듬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2. 세포 친화 식사. 정제당 줄이고 항산화 식품과 다양한 색의 채소를 늘리세요. 3. 수면 의식 루틴. 매일 같은 시간 취침,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 끄기, 어두운 조명, 긴장 완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4. 명상과 호흡 훈련. 하루 5분 복식 호흡만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뇌에 평화를 줍니다. 5. 디지털 디톡스. 하루 일정 시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뇌의 자극을 줄이세요. 피로는 병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동환 원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몸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고장이 나면 진통제, 수면제, 에너지 드링크로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만 세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피로를 느끼고 무리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피로는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포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세포는 우리에게 다시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